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70페이지로 오셔서 재고자산의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은 다른 말로는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파트는 자, 공부할 때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고요.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고 말로 나오는 문제가 있고 계산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죠. 자, 물론 이제 계산형이 좀 더 나오긴 합니다. 자, 서술형에서는 이제 장단점을 비교하는 건데 어느 법에 대한 장단점 서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 양자의 비교, 특징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계산형은 주로 뭐가 많이 만나고 그랬어요. 그렇지.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 계산 과정상 여러분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뭐라고 배웠었죠? 이동평균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위주로 이제 보통은 냅니다. 그래서 평균법이 아무래도 제일 흔히 나오고는 있어요. 자, 그걸 연습을 할 거고요. 자, 기본 전제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 기본 전제가 자, 두 가지가 있죠. 자,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마다 단위당 원가, 단가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점마다 다르다. 그렇죠? 기본 전제죠? 네.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 자, 우리 한 번만 더요. 짤막하게. 우리 회사가 기초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이 100개가 있었고 요게 한 개당 100원이다. 3월 10일 날 매입한 재고자산이 동일한 재고자산이 있는데 그때는 200개를 샀고 그때 구입가격 단위당 120원짜리다. 자, 5월 달에도 추가로 매입이 더 일어났는데 그때도 200개를 샀고 그때는 단위당 원가가 150원에 샀다. 이렇게 매입하는 시점마다 단위당 구입 가격 원가가 서로 다른 경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여기도 100원 여기도 100원, 5월에 산 것도 100원이라면 어느 거를 팔아도 원가는 100원이고 어느 걸 팔아도 남아있는 재고는 100원이기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시점별로 다른 금액으로 구입했을 때 어느 거가 팔리고 어느 거가 남았느냐 또는 이게 팔리고 이게 남았느냐에 따라서 매출 원가나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시점마다 단가는 서로 다르다라는 전제 출발하고요. 두 번째,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각각 전체 자, 뭐는 다 똑같다? 그렇지. 매출액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걸 먼저 개념으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매출액에서 원가가 어느 것을 가져다 붙일 거냐? 그러면 원가가 달라지면 이익도 달라질 테니까 그러면서 이익의 크기, 매출 원가의 크기 이런 걸 비교하는 거지 매출액이 달라진다는 정의를 하지는 않아요. 매출액은 동일하다는 전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먼저 특징인데 자, 우리가 만약에 6월 달에 판매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100개를 팔았고 자, 판매 가격은 개당 200원씩 팔았다고 가져간다면 되겠지만 여러분 원가는 요게 갈까요? 요게 갈까요? 요게 갈까요? 어느 게 갈까요? 뭐 이런 걸 결정하는데 일일이 각각 구입 시점마다 가격표를 일일이 다 작성해가지고 자, 요 1월 1일분에서는 50개가 팔려나갔고 3월 10일분에는 30개가 팔려나갔고 5월 10일 날 매입한 건 20개가 팔려나갔다. 이렇게 모든 거래 기록을 개별적으로 다 이행해서 기록하는 방법을 뭐라고 했고? 개별법. 그렇죠? 그래서 개별법은
계산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예, 하나씩 가격표를 다 붙여가지고 그대로 갖다 팔면 되는 거니까 구분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개별법이에요. 그런데 아니 모든 회사의 모든 재고자산의 개별법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뭘 붙였냐면 가정을 했죠. 그래서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았다고 가정하는 방법, 나중에 구입한 게 먼저 팔렸다고 가정하는 방법, 아니면 얘네들이 골고루 섞여가지고 팔렸다는 방법, 이렇게 인위적인 가정을 붙여서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렸다고 가정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그랬고? 선입선출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나중에 구입한 게 먼저 팔렸다고 가정하는 방법이 후입선출법.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건을 먼저 팔았다는 뜻이 아니죠. 물건은 앞에서 팔든 뒤에서 팔든 가운데치 팔든 상관없어요. 그냥 원가 계산할 때만 앞에 먼저 있던 걸 먼저 팔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왔죠. 이런 표현들이에요. 실제 물량 흐름과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현의 뜻은 뭐냐면 선입선출법이라고 해서 먼저 구입한 재고를 먼저 팔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물량은 상관할 수 없어요. 그냥 앞에서 팔든 뒤도 팔든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원가 계산할 때만 선입이라고 가정하시고 후입이라고 가정하세요. 실제 물량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표현이 뭐야? 실제 물량 흐름과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돼 있고 골고루 섞어서 파는 방법을 여러분 뭐요? 평균법 또는 가중평균법이라고도 하는데 다시 이 평균법 안에서 다 세분화하죠. 여러분 평균법에 계속기록법을 적용한 평균법, 그렇죠? 평균법에 계속기록법을 적용시킨 평균법 우리가 뭐라고 불렀고요? 이동평균법. 평균법에 실지재고조사법, 즉 실사법을 적용한 평균법, 이걸 우리는 총평균법 이렇게 불렀었죠. 네, 그래서 실은 이 네 가지 방법을 공부하는 거죠. 선입, 후입, 이동, 총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장단점 얘기할 때는 얘네 둘을 가지고 내니까 잘 보시고, 자, 재고자산을 비교할 때, 방법을 비교할 때, 자, 크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충실한 방법. 할 때 떠올라야 될 방법이 있고요. 자, 기말 재고자산의 보고, 또 측정이 최근의 현행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법, 이렇게 했을 때 떠올라야 될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재고자산 여러분, 자, 먼저 구입하는 시점마다 가격이 좀 다르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떨 때는 100원에 산 게 있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120원에 산 게 있고 아까처럼 140원, 150원에 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팔려나간 게 요 부분이 먼저 팔려나가면, 자, 먼저 팔려나갔다. 그리고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구입한 부분은 재고로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자,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자, 수익은, 매출액은 최근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비용은 언제적 가격이 비용화되는 거냐면 과거에 샀던 금액이, 즉 과거에 구입한 금액이 비용으로 갑니다. 최근 수익에 과거 비용이 대응되니까 수익비용 대응 원칙은 적합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 원칙은 선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대신 얘는 이게 팔려나가고 남아있는 재고가 비교적 최근에 구입한 재고니까 최근에 재고자산의 시세는 제대로 반영을 한다. 이걸 보통 현행 원가를 반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 하면은 뭘 떠올린다? 그렇죠. 하나만 먼저 정리를 하자면 선입선출법이 기말 재고자산 측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수익비용, 최근 수익에 최근에 구입한 원가가 비용화되는 거는 이건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 후입이죠. 그렇지.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하면 여러분이 먼저 떠올리실 단어가 뭐라고요? 후입,
선출법.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재고자산의 구입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이걸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최근의 가격에 옛날 거가 비용화되니까 이익을 계산할 때, 그렇죠? 이익을 계산할 때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이 많이 잡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부담도 맞추고, 그렇죠? 그런 상태의 방법.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여러분? 선입선출. 그래서 선입선출은 다른 방법보다 이익을 어떻게 많이 계산할 수 있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 반면에 후입선출법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맞지만 여러분, 이익의 크기, 이익의 측정은 다른 방법보다 더 적게, 적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특징이 있더라.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는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장단점을 더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170페이지로 가시죠, 여러분.